신장병이 왜 생기냐고요? 신장병. 신장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단해요.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신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우유를 많이 드시거나 단 거를 많이 드시거나 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경우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도 있어요. 합병증. 당뇨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당뇨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합병증의 하나가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신장은 망가졌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신장 망가지면 안 낫는 병으로 못 박은 병이 신장병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낫지? 이거 생각하기 전에 관리해서 유지만 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은 그러고 나서 천천히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하루 아침에 소변에서 버커 만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당뇨 나왔거나 단백뇨가 좀 빠져나왔을 때는 단백질 섭취 줄이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세요. 신장 질환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신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뭐를 바꿨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우리 몸에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녹즙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녹즙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요법이나 무슨 그 자연 대체의학의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죠. 시간 지나면 똑같거나 더 못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침 식사를 가장 잘하는 게 맞고 저녁 식사를 가장 잘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저녁 동안 우리 몸은 조직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이제 그것을 몸이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느라고 이렇게 막 느글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근데 그게 금식을 하는 게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어떤 경우는 버금이 더 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경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음식을 먹어주면 독이 나오던 게 쫙 스톱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독이 있으면 나오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아까 소변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어제 먹은 게 오늘 나타나고 내일 먹은 게 모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이제 내 몸에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어서보단 내가 무엇을 안 먹어서 더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있나요, 혹시? 우리 민진 씨 있어요? 너무 많이 익혀가지고 다 했죠. 다행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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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김치를 먹으면 좋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김치를 안 먹는 이유는 발효식품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발효식품 먹게 되면 이 장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계속 발효된 거 먹게 되면 물론 식초를 먹었을 때 식초는 소화 분해를 촉진시켜 가지고 소화를 굉장히 잘 되게 한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좀 발사믹스인가요? 뭐 그런 식초들, 사과 식초, 뭐 뭔 식초가 현미 식초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식초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 타액에 프티알린의 성분을 방해하고 소화에 굉장히 큰 무리를 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건강 법칙을 이해해왔지만 발효식품은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매실? 네, 매실 엑기스도 좋지 않아요. 네, 매실 엑기스 아무리 산삼을 만들어서 발효시켜도 좋지 않습니다. 산삼을 드시려면 그냥 흙만 털어서 드세요. 네. 네. 나트륨 부족한 거 피 검사로 알 수 있죠. 병 가서 알 수 있고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소변 보셔가지고 종이컵에 받아가지고 염도 측정기가 있어요. 궁금하세요? 저희 어딘가 찾아보면 하나 굴러다니는 거 있을 거예요. 새벽 자다가 이제 아침 다 되잖아요. 네. 배에서 막 물레를 안 주고 그것도 나트륨 부족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트륨 부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삼투압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예요. 그렇다고 꼬르륵 된다고 무조건 다 이건 소금 부족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됐고요. 소금은 세포 외과 내액의 삼투압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름에 갈증이 심하게 날 때 물만 마셔주면 배가 벙벙하죠. 배가 물 따로 몸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증은 나요.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국 가면 나트륨 뭐 덩어리 하나 사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소금 염분을 섭취해주면 그게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원리가 되겠죠. 같은 원리. 네. 죽염 괜찮으세요? 드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금을 먹으면 무조건 힘은 납니다. 소금 안 먹으면 무조건 힘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몸을 실험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기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무염식을 해보시면 며칠은 잘 견딜 수 있어요. 뼈에서도 그 나트륨이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기력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 악수하기 힘든 사람들 있어요. 무염식은 굉장히 해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분도 이제 잘 맞춰 드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색 채소에 염분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바다 천일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거기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86종의 미네랄 천일염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염은 꼭 드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소금은 다 천일염입니다. 글쎄요, 뭐 소금을 먹을 때 그냥 뭐 특별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드셔도 돼요. 토판염이라든지 죽염이라든지 죽염이 더 좋으니까 난 죽염 먹어야 돼. 아니 나는 뭐 육륜소금이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저도 뭐 소금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렇죠? 수십 권 거의 몇십 권의 책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린 건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물은 그냥 물일 뿐이고 소금은 그냥 소금일 뿐입니다. 뭐가 더 좋은 소금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고온에 굽지 않은 천일염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간수가 들어있고 마그네슘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죽염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미네랄이 많은 경수가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연수가 좋을 때가 있고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증류수가 더 좋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종류가 나에게 더 좋을까 이거는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드시면 돼요. 소금이니까 드시면 되고 그리고 천일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게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은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중금속이라고 하죠, 일명.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드시는 양에 해봐야 엄청나게 적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야 그거 조금 나옵니다. 그래놓고서 육륜소금 장사하는 분들은 야 봐라 이거 납덩어리, 수은덩어리, 중금속 이거 어떻게 먹고 견디냐. 근데 잘 살거든요, 사실. 해안가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소금을 그냥 주워 먹어요. 염전가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이죠, 그렇고 이렇게 퍼서 드십니다. 예, 그렇게 먹으면서 일을 해요. 그래도 잘 건강하시죠. 그 소금을 잘 드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소금을 막 끓여 먹고 익혀 먹고 구워 먹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여유가 있으시면 구해죽염 사 드시고 형편이 안 좋으시면 삼해죽염 드시면 돼요. 네, 구태여 비싼 거라고 해서 다 좋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뭐든지 물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많이 섭취하면 좋은 게 별로 없으면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는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소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이 손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능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암 환자의 암이 더 빨리 자랄 수도 있고. 하지만 소금이 좀 많아서 문제되는 것보다 부족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간하게 그냥 맛있게 먹는다는 개념으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먹는다. 뭐 소금은 그렇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한 숟갈씩 퍼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당뇨, 특히 당뇨 환자들은 그 당분 벌벌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단 거로 빚어놓은 빵은 잘 먹고 단 것으로 만든 탕수육은 잘 먹어요. 탕수육 소금, 설탕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단 거는 꿀 한 숟갈 먹어도 이거 당뇨 올릴까 안 올릴까? 사과 한 쪽 먹어도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다른 뭐 훨씬 많이 먹어요. 커피도 마시고 단 거 충분히 먹습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꿀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도 마찬가지. 신장 안 좋은 분들은 소금을 좀 쳐서 이렇게 먹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짠 김치라든지 일반 소금으로 된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 매운 것과 소금이 만났을 때 짠 것에 훨씬 더 덜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큰 걱정하면서 먹죠. 결국은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먹으면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게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어떤 그 자극적인 것과 같이 섞어 먹으면 소금이 더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이 먹어지겠죠. 소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사에서 충분히 드셔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예. 네. 저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어디에 좋다 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저희 방식인데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들은 있어요.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아주 특수한 상황들 외에는 그냥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꼭 먹어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칡을 캐가지고 그냥 겨울에 따뜻하게 칡차 끓여가지고 한 잔씩 먹는 거 그런 거는 뭐 괜찮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헛개나무 산에 가면 여기 저 산에 올라가면 헛개나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열매가 검정 거. 저희도 예전에 한 그 다마능이 망으로 한 2개 정도 담아서 이제 겨울에 한우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시고도 했는데 이거를 먹어야 간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 다 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천연적인 것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좋은 음식을 왜 찾는 줄 아세요? 나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흰쌀밥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몸을 관리하고 싶으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해서 내가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하려고 먹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 분도 있겠죠. 아마 헛개나무 차를 먹으면서 뭐 적어도 커피는 안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헛개나무 차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커피를 안 먹어서 건강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최소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킨다고 하면 해로운 것은 먹는 사람 없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안 먹을 것이고 개념 없이 그냥 살 때는 막 먹지만 내가 헛개나무 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정도가 되면은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뭐 칡차를 먹어야지 아니 무슨 음식을 먹어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의식을 갖는다면 뭔가 나쁜 것은 한 잔이라도 안 먹어지겠죠. 술을 2잔 먹을 거 1잔 먹겠고 그다음 커피를 7잔 먹을 거 2잔 먹겠고 뭐 이런 결론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뭐 특별히 막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서 막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있으면 가끔 한 잔씩 드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나 우리 몸에는 뭐 어떤 특이한 약초뿐만 아니라 다 좋아요. 사실은 세상에 널려 있는 거 다 좋습니다. 봄, 가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모든 식품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잎사귀가 뭐 녹색이든 붉은색이든 갈색이든 이런 여러 가지 식품들 도토리부터 해서 좋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민들레만 먹고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쓴바귀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의 음식들은 다 좋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구태여 없는 거 막 찾아서 비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방송에 뭐가 좋다 하면은 그거 다 산에 망가지고 뭐라고 하죠? 작살난다 하나요? 네, 뭐 하나 좋다 하면요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네, 저는 좀 방송에 칡이 좋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에 칡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캐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칡은 잎사귀부터 꽃부터 줄기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거 좀 기다리고 있어요. 캐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미나리라고 해서 특히 뭐 미나리 하면 간이 좋다고 생각이 나죠. 특히 간만 좋아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연식품들은 우리 몸을 다 좋게 만듭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아, 좋죠, 미나리도. 네, 미나리도 몸에 좋은 식품이고,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모든 밭의 채소들 다 좋은데, 단 인간이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이제 유통시키고 그것을 이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윤과 장사와 돈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식품들은 100%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이 남아야 되고 상품은 좋아야 되고 뭐를 많이 써야 돼요? 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똥을 퍼서 더 좋은 거는 산에 있는 거름을 퍼서 밭에다 농사를 줘가지고 농사를 진다 생각해보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줘요? 비료를 주잖아요. 상품은 좋고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영양과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소비자가 뭐를 원해요? 보기 좋고 맛있고 값싼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값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값싸고 좋은 거 먹는 사람들은 다 나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좋지. 미나리도 아주 그냥 그 진흙에서 자라난 그런 미나리 참 좋은데 요즘 미나리도 막 재배하잖아요. 약을 치고 물을 비료주고 그런 미나리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민들레도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 캐 먹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재배한 거 막 이렇게 먹게 되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산에 가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거 캐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어떤 특정적인 식품이 아니라도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민들레 한 뿌리를 캐서 드셔도 밭에서 있는 민들레 10뿌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